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예비 신부고요. 2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식은 9월 초에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이며 신혼여행이며 모두 예약되어 있고요. 양가에 인사 모두 드렸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청첩장만 돌리면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정도이고 예비 신랑은 그동안 공부를 오래 하여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치만 남친을 너무 사랑하고 직업도 탄탄한 편이라 그 정도는 개의치 않았어요. 둘 다 직장이 김포 쪽이라 각자 살고 있는 원룸도 김포고요. 신혼집도 이쪽으로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집값 많이 비싸더라고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시댁 쪽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우리는 경기도로 내려갈 생각이다. 그 차액으로 너희 신혼집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셨어요. 아현동 집은 당시 시세가 7, 8억 정도까지 오른 상태였어요. 저희는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렸고 그렇게 시부모님 말만 듣고 한 달 정도 발품을 팔았어요. 그러다 작지만 인테리어까지 깨끗하게 잘 맞춰진 4억 8천 정도짜리 매물을 보게 되었어요. 집값 전부를 시부모님께 기댈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했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 예비시댁에서 딱 좋다 하시며 그럼 이걸 사주겠다 하시더라고요. 대출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너희들이 모은 돈으로 가전, 가구를 해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 아현동 아파트가 팔렸다고 해서 좋은 타이밍으로 그 집을 바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신혼집은 일단 시아버지 명의로 사셨어요. 세금 같은 것도 모두 감사하게도 시부모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명의는 결혼하고 천천히 돌려주신다고 했고 저는 신뢰가 많이 갔기에 딱히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도 얼마 안 남았으니 잔금도 미리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너무 감사해하며 명품 시계와 밍크코트를 백화점에서 정가로 사서 거의 1,200만 원 정도 되는 선물을 시댁에 보내셨어요. 저희도 감사 인사를 수없이 드렸고요. 많이 찾아뵙고 선물도 자주 드렸습니다. 이사갈 집이 경기도 오산 쪽이라 저희가 그때 날짜 맞춰 이사도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산으로 이사 가시는 날 아침 저희에게 전화를 거시곤 잔금 문제가 생겨서 이삿날이 늦춰졌다고 하셨어요. 너무 놀랍고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에게 다시 전화를 하셔선 아무래도 이중 계약 사기 같다시며 계약금만 날리게 생겼다 우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아현동 집은 비워줘야 하니 김포집에 잠깐 짐을 좀 두겠다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 했습니다. 시간 여유가 좀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았지만 솔직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어찌저찌 시부모님은 김포집에 먼저 사시게 되셨습니다. 오산집이 어떻게 되어가냐 물으시면 얼머무리시며 그러게 말이다 빨리 해결해야 할 텐데 하시며 말을 돌리시곤 했어요. 이제 저희도 가구와 가전을 슬슬 넣어야 하는 터라 자꾸 말씀 돌리시는 시부모님 잡고 진지하게 여쭤봤죠. 그러더니 시부모님 하시는 말씀. 다시 집 알아보기도 힘들고 하니 1년 정도만 같이 살자. 이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당분간은 부동산 근처도 가기 싫다. 1년 정도 후에 꼭 분가하마. 잠깐만 살자. 가족도 됐으니까 괜찮지? 저는요. 솔직히 자꾸 말씀 돌리실 때부터 안 좋은 예감을 받긴 했어요. 이러다 합가하시자는 거 아닐까. 결국 원하시는 건 합가였네요.
뭐라 말씀은 더 못 드리고 그대로 나와서 예비 신랑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알아보라고. 내가 납득이 가지 않으면 나도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갈 집이 그렇게 되었는데 경찰서 한 번 안 가시고 태어난 시부모님이 이상했거든요. 예비 신랑이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고 두어 시간 후 저에게 왔어요. 어두운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한 예비 신랑. 너무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침울한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터놓고 말한 이야기, 정말 놀라웠어요. 시부모님이 사실 오산의 집도 안 사셨대요. 두 분 다 일도 간두셨고 별다른 취미도 없고 적적한데 실제로 두 분이 친구도 거의 없으시고 집에서 TV만 보시며 사셨다고 합니다. 저희와 같이 살며 손자, 손녀, 재롱도 보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허락하지 않을까봐 그렇게 쇼를 하셨다며. 급하게 처리한다고 아현똥집을 급매하는 바람에 얼마 못 받고 나와서 김포집도 겨우 살 수 있었다며 수중에 차액은 3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시네요. 결론은 분가할 집 구할 여윳돈 없으신 상태고 지금 살 수 있는 곳은 김포집밖에 없으셔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네요. 그래요. 어차피 시부모님 돈이니까 시부모님 집 맞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완전히 농락당한 기분이에요. 친정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그동안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파혼하고 싶은데 남들 눈도 있고 울며 이야기하는 예비 신랑을 보니 딱하기도 하고요. 저는 아직 젊고 벌써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진 않은데 예비 신랑 말로는 1년만 같이 살면서 분가하실 집을 반드시 알아보겠다고 하네요. 그게 말처럼 쉽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와 카톡을 하시는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피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수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